무더운 여름밤, 내가 사는 원룸 오피스텔은 서늘하다. 빵빵하게 틀어놓은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처음 보는 괴 생명체 때문에. 시커먼 모니터에 계속되는 패배에 일그러진 내 얼굴이 비친다. 오늘 왜 이러냐? 어? 순간 뭔가 지나갔다. 분명히 뭔가 지나갔다. 여름철의 벌레는 흔한 터라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렸는데 괴 생명체가 벽면에 붙어있다. 잘 익은 순대처럼 거무튀튀한 생명체는 전공서적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질감이 상당히 이질적이다. 벌레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확실히 벌레는 아닌데 그것은 무수히 많은 다리가 달려있다. 사실 그게 다리인지 더듬이인지 어떤 부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너무 놀라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1초 정도 그것을 응시하자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것은 순간적으로 몸을 내 쪽으로 틀었다.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한다.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온갖 SF의 괴 생명체들이 스쳐 지나간다. 정체를 알 수 없고 외관은 징그럽고 주인공 일행의 목숨을 하나씩 앗아가는 그런 괴 생명체. 왠지 첫 번째 희생자는 내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다. 내 쪽으로 몸을 돌린 그것은 몸을 조금씩 떨었는데 휴대폰처럼 진동하던 그것의 껍데기가 반쯤 갈라져 핑크빛 속살이 드러나자 비로소 발바닥이 장판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갈라진 틈으로 특이한 소리가 새어나온다. 여름철의 매미 소리와 책을 빨리 넘기는 소리를 적절히 섞은 그런 느낌의 소음이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현관으로 향한다. 작은 원룸이라 몇 걸음만 움직이면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시선은 그것에 고정시켰다. 괴 생명체 역시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나를 경계하는 듯하다. 혹시라도 눈 깜빡할 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나는 눈을 부릅뜬 채 그것을 응시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자극할까봐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반대쪽 발을 뒤쪽으로 옮긴다. 순간 발바닥이 축축한 느낌이 든다. 불쾌한 촉감에 시선이 자연스레 발 아래쪽으로 향했는데 다행히 아까 샤워할 때 사용했던 수건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그 생명체를 시야에서 놓쳤다는 생각에 나는 얼른 괴 생명체 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느 틈에 내가 앉아있던 컴퓨터 모니터 쪽에 있었다. 여전히 불쾌한 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한 걸음 더 뒤로, 그리고 한 걸음 더. 왼쪽 팔을 뒤로 쭉 뻗자 손끝에 문이 닿았고 나는 손으로 더듬더듬 손잡이를 찾아서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잠금장치를 돌린다. 작은 소리가 나자 그것이 움찔거린다. 소리에 반응하는 듯하다. 그것은 흡사뱀처럼 미끄러지듯이 서서히 다가온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고리를 돌린다. 문을 막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문이 열리다 말았다. 돌아보니 안전고리에 문이 걸려있다. 다급히 뒤를 돌아보니 쇠붙이가 일으키는 큰 소리에 자극을 받았는지 그것이 벽면을 타고 빠르게 현관 쪽으로 다가온다. 너무 당황한 나는 어쩔 수 없이 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었다.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안도감보다는 공포감이 훨씬 더 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피가 빨리 돌아가는지 뇌가 제멋대로 작동한다. 저건 뭐지? 벌레? 설마 외계 생명체? 어디서 들어온 거야?
위험한가? 그때 가슴을 쬐어오는 하이톤의 개짖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독립한 뒤 나와 2년을 함께한 크림푸들 버디였다. 녀석이 잠에서 깬 모양이다. 그것의 소리가 더욱 크게 공명한다. 버디가 위험하다. 나는 화장실에서 그나마 쓸만한 도구를 찾기 시작한다. 칫솔도 아니고 수건도 아니고 샴푸? 치약? 그 중에 그나마 쓸만해 보이는 것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5,000원짜리 플라스틱 재질의 세수대야다. 나는 세수대야를 마치 무기를 뽑듯이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버디는 요리조리 좁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짖고 있고 껍데기가 갈라진 그것의 틈에서 뱀의 꼬리 같은 것이 튀어나와 사방을 휘젓고 있다. 버디, 여기야! 버디가 내 쪽을 바라보는 순간 약간의 틈이 생겼고 그 생명체는 잠시 멈춰있는 버디를 향해 뱀꼬리 같은 촉수를 휘둘렀다. 나는 재빠르게 손을 뻗어 세수대야로 그것을 막아 버디를 보호했다. 둔탁한 충돌음에 놀란 버디가 화장실 쪽으로 다가왔고 나는 버디를 데리고 얼른 화장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움직인 건 잠깐이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숨이 가빠온다. 버디 역시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녀 힘이 들었는지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인다. 나는 버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인다. 버디야, 짖으면 안 돼. 버디가 동그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이거 생각보다 해볼 만한가 싶었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손에 들린 세수대야를 보고는 이내 체념했다. 세수대야 바닥이 종이처럼 찢겨 있었던 것이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놀라 세수대야를 놓치자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울렸고 그러자 문 밖에 있던 괴 생명체가 소리에 즉각 반응한다. 화장실의 문짝이 서서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파괴력을 봤을 때 화장실 문이 부서지는 건 시간 문제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샤워 호스를 들고 문에 조준한다. 뭐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순간 소리가 멈추었다. 내가 켜놨던 컴퓨터 게임 소리에 반응한 모양이다. 덕분에 화장실 문은 무사했지만 혹시나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서 안도의 한숨도 낼 수가 없다. 조심스레 다가가 화장실 문에다 귀를 가져가니 여전히 녀석의 기묘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화장실 문 근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문득 학창시절에 벌이 갑자기 교실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난다. 반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벌은 알아서 창문 밖으로 날아갔는데 이 괴 생명체는 그럴 것 같지 않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뒤 불쾌한 정적이 흐른다. 생각해내자. 묘수를 써야 한다. 여타 괴 생명체가 그러하듯 녀석은 소리에 반응한다. 버디를 공격했을 때의 움직임으로 봐서 엄청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나와 버디를 먹이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는지도 확실치가 않다. 불안하다. 녀석의 공격이 멈췄다고 해도 무한정 화장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 하지만 휴대폰은 컴퓨터 앞에 있다. 밖으로 확 뛰쳐나갈까도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다. 아까 버디와 대치 상황으로 봤을 때 녀석의 사거리는 꽤 긴 편이다. 파괴력도 엄청나서 다리를 맞았다가는 집 밖으로 달려나가지 못할 것이 뻔해 보였다. 게다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안전고리를 빠르게 열 자신도 없다.
큰 소리로 이웃을 부를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가끔 버디가 짖을 때면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민원이 왔는데 이웃 사람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소리를 냈다가는 이웃이 오기 전에 문이 더 빨리 부서질 수도 있다. 잠깐만.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를 호출하는 인터폰은 현관의 측면, 즉 화장실 문 바로 옆에 있다. 화장실 안에서 손만 뻗으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는 게 관건일 것이다. 버디, 절대 짖으면 안 돼. 절대로. 알았지? 버디에게 속삭이자 녀석은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나는 조심스레 화장실 문으로 향한다. 우선 소리를 내지 않고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건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다. 이쯤이야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몰래 컴퓨터를 하면서 단련한 나의 특기다.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잠금을 풀고 천천히 문고리를 돌려본다. 문이 조용히 살짝 열리자 묘한 쾌감이 느껴진다. 나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손을 뻗어 경비실의 호출 버튼을 누른다.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번에 처음 사용해본 탓에 이런 멜로디가 나는지도 몰랐다. 황급히 문을 닫으려는데 괴생명체의 촉수가 스윽하고 들어왔다. 그 끝이 가시처럼 얇고 뾰족한 촉수가 문틈에 10cm 정도 끼어서 파닥거리고 있다. 놀란 나는 문을 세게 확 잡아당긴다. 아까보다 훨씬 격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다급해진 나는 온 힘을 다해 재차 문을 닫는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발 옆으로 잘려나간 녀석의 촉수가 떨어졌다. 누런 가래를 연상시키는 액체가 튀면서 마치 잘려나간 도마뱀의 꼬리처럼 그것이 미친 듯이 날뛴다.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난다. 다행히 체에게 닿진 않았다. 괴생명체는 타격을 입었는지 아까처럼 문을 격하게 두드리진 않았지만 더욱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한다. 그 소리에 촉수 조각도 같이 팔딱거린다. 그것도 나름 위협적이라 일단 처리를 해야 한다. 수건을 하나 꺼내어 그 위로 덮자 그것의 실루엣이 춤추듯 들썩거린다. 수건을 하나 더 꺼내서 위에 또 덮고 혹시 몰라 하나 더 덮는다.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자 수건에 겹겹이 쌓여 있음에도 그것에 끔찍한 온기가 느껴진다. 미꾸라지처럼 꿈틀거리는 그것을 꽉 잡은 채 바닥에 묻은 녀석의 체액을 닦아낸 후 모두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린다. 그것이 팔딱거리며 완전히 내려간 걸 확인하고 뚜껑을 덮는다. 그 순간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십니까? 화장실 문 옆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 호출에 응답한 것 같다. 난 차마 문은 열지 못하고 문에 바싹 붙어 섰다.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술 드셨어요? 안 그래도 시끄럽다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순간 문 옆에서 들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문에서 몸을 뗀다. 인터폰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지만 괴생명체가 내는 소음 때문에 자세히 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인터폰을 부수는 모양이다. 잠시 잠잠해진 그것의 소리가 이내 화장실 문 앞까지 가까워졌다. 나는 버디와 함께 숨을 죽이며 화장실 문만 바라볼 뿐이다. 기분 탓인지 문의 손잡이가 살짝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설마 기분 탓이 아니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꺾이고 있다. 문을 안 잠궜나? 그 순간 몸이 머리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고 후다닥 몸을 날려 화장실 문을 잠근 순간 손잡이가 미친 듯이 움직인다. 나는 철컥거리며 움직이는 문 손잡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문이 열릴 때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걸 보고 학습을 한 건가? 그렇다면 그것은 꽤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 된다. 또한 청각 외에 시각도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눈으로 보이는 신체 기관은 없었는데 그것은 시각에 크게 의존하진 않는 것 같다. 혹시 그 사이에 진화라도 한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다. 문 손잡이는 계속 흔들리고 있고 나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는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들린다. 경비실에서 왔습니다. 안에 계시죠? 빨리 문 좀 열어보세요. 경비 아저씨가 온 모양이다. 뒤이어 조금은 과격한 노크 소리까지 들려온다. 흔들리던 문 손잡이가 멈추었다. 괴 생명체가 현관 소리에 반응한 모양이다. 여기 이상한 괴물이 있어요. 신고 좀 해주세요. 내 울부짖음에 버디도 놀랐는지 함께 짖기 시작했다. 지금 밤이에요. 조용히 좀 하세요. 다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갑자기 현관문이 왜 열리는 거지? 답은 간단하다. 녀석이 문을 여는 게 분명하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는 내가 아까 열어놓은 상태였고 안전고리만이 걸려있을 뿐이다. 아이고, 문을 그렇게 갑자기 여시면 이게 뭐야? 경비 아저씨의 비명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진다. 화장실의 문을 살짝 열고 현관 쪽을 바라보니 안전고리에 걸려 손바닥만큼 열린 문틈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저씨의 얼굴이 보인다.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돼 있고 입에서는 더 이상 비명이 새어나오지 않는다. 아저씨의 얼굴에서 아래로 서서히 내려간 내 시선에 끔찍한 장면이 걸린다. 녀석의 촉수가 아저씨의 복부를 관통하여 파란색의 유니폼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옆집에 사는 청년이 경비 아저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모양이다. 지금이 기회다. 아저씨의 복부를 찌른 녀석의 촉수를 따라서 시선을 옮기자 괴 생명체가 벽에 붙은 채 마치 호흡이라도 하는 듯이 꿀렁거리고만 있을 뿐이다. 안전고리를 열려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아저씨와 연결된 저 팽팽한 촉수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나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식칼을 꺼내 들었다. 막 독립해서 카레를 만들 적에 채소 한번 썰어보고 처음 꺼내보는 칼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칼로 촉수를 베어내기 시작한다. 그러자 누런 액체가 튀면서 녀석의 팽팽한 촉수가 고무줄이 잘리듯이 뚝뚝 끊어진다. 가만히 있던 괴 생명체가 고통스러운지 촉수를 돌돌 말며 움찔거린다.
재빨리 현관으로 다가간 순간 문틈 사이로 옆집에 사는 청년과 눈이 마주친다. 그는 아저씨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담배를 피울 때 종종 마주쳐서 가벼운 대화도 몇 번 나눴었다. 몇 번 인사를 건넬 정도로 서글서글하던 청년의 눈빛은 충격과 당황함으로 가득하다. 내 손에는 식칼이 들려있고 현관 바로 밖에는 복부가 관통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경비 아저씨가 있다. 촉수가 빠져나간 틈을 타서 문을 닫고 안전고리를 풀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청년이 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라도 그랬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우리 담배도 나눠 피우던 사이였잖아, 이 자식아. 목이 터져라 소리친다. 문 열어. 빨리 열어. 나 좀 살려줘. 여기 괴물이 있다고. 여기 살인자가 있어요. 신고 좀 해주세요. 청년이 절규하다 소리친다. 이 자식 헬스를 열심히 한다더니 정말 온 힘을 다해 문을 막고 있는 탓에 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뒤에서 버디가 다급하게 짖기 시작한다. 괴 생명체가 촉수에서 누런 액체를 뚝뚝 흘리며 벽을 타고 다가오고 있다. 나름 타격을 입었는지 움직임이 조금 굼뜨다.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고 또다시 원점이다. 불행 중 다행인지 밖이 소란스럽자 괴 생명체는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건장한 청년의 절규와 이름 모를 이웃의 비명,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발소리가 섞인 현관문 밖은 꽤나 소란스럽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살인자가 나오려고 해요. 같이 문 좀 막아주세요. 아, 네. 제가 신고할게요. 아이고, 아저씨. 괜찮아요? 현관 밖은 단합이 잘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오른쪽 팔이 좀 가려워진다. 팔을 보니 누런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빨갛게 부어올랐다. 아까 전에 식칼로 촉수를 자를 때 체액이 닿은 모양이다. 나는 재빨리 물을 틀어 팔을 씻어낸다. 너무 따가워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세게 벅벅 문질러도 물로 씻겨나가지 않는다. 뭐지? 자세히 보니 팔에 묻은 누런 액체에서 무언가 조그마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다. 기생충? 진드기? 그것들은 체액이 묻은 내 피부 표면을 헤집으며 꿈틀거린다. 나는 재빨리 주변을 살핀 후 변기 위에 둔 담뱃갑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굉장히 위험하단 걸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들을 제거하려면 뭐라도 해야만 한다. 라이터 불을 켜서 오른팔에 가져가 그것들을 태워낸다. 괴 생명체의 체액은 불이 엄청 잘 붙었는데 마치 불이 기름에 붙은 것처럼 체액이 묻은 내 팔을 순식간에 뒤덮는다. 괴물의 체액과 함께 살갗도 타들어간다. 불에 타는 고통이 이런 거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찬물을 틀고 팔을 씻어내자 더 큰 고통이 밀려온다. 비명을 참을 수가 없다. 팔을 다시 확인하니 노란 체액은 모두 벗겨져 있다. 물론 내 살갗도 같이 벗겨졌지만 다행히 피부를 헤집던 작은 벌레 같은 것들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까 잘려나간 촉수에서 흘러나와 바닥에 묻은 그 찌꺼기도 모두 라이터로 태워버렸다. 우렁찬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모양이다. 오히려 좋다. 경찰이 오면 문이 열릴 것이고 그럼 저 괴생명체를 처리해 주겠지. 잠시 후 사람들과 대치 중인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경찰입니다.
문 개방하겠습니다. 흉기 버리세요. 조심하세요. 괴물이 있어요. 괴 생명체가 촉수로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이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 역시 바깥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본다. 밖에서 막고 있던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온다. 괴물 있어요. 조심하세요. 내 목소리를 들은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더니 나를 끌어다가 바닥에 강제로 눕힌다. 꼼짝 마. 움직이지 마. 경찰은 나를 짓누르며 수갑을 채우려 했고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힘에 간단히 제압당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괴물이 있다고요. 뭐요? 위쪽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온다. 제압당한 상태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 소리를 들은 경찰들의 시선도 위쪽으로 향한다. 뭐야 이거? 괴 생명체가 천장에 붙어 있다. 껍데기를 활짝 열고 발알을 떨고 있는 것이 너무도 기괴하다. 그 순간 나를 제압하고 있는 경찰의 얼굴이 찢겨나가며 피가 사방에 퍼진다. 경찰은 일격에 쓰러졌고 다른 동료 경찰이 놀라서 발사한 테이저건이 명중했다. 천장에 붙어있던 괴 생명체가 몸을 잠깐 부르르 떨더니 이내 경직된 상태로 바닥에 쿵 떨어진다. 내 얼굴 바로 옆으로 떨어진 그것은 거무죽죽한 세계, 가느다란 다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달려있다. 반쯤 갈라진 겉껍데기 사이로 선홍빛의 내피가 보인다. 그 안쪽은 너무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코앞에서 그것을 목격하니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또다시 꿈틀거리자 나도 모르게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테이저건을 쐈던 경찰 역시 많이 놀랐는지 바닥에 들러붙은 괴 생명체를 말없이 지켜볼 뿐이다. 대체 저게 뭡니까? 제가 괴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빨리 저거 확인 사살해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 봤잖아요. 나는 망설이는 경찰을 향해 또다시 소리친다. 빨리 쏴요. 이내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소리에 놀란 버디가 조르르 달려와 나에게 안긴다. 영특한 푸들답게 입에는 내가 피우는 담뱃갑이 물려있다. 박순경이 이상한 괴 생명체한테 공격당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부상이 꽤 심하니까 빠른 지원 바랍니다. 일단 괴 생명체는 발포해서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지원 요청을 한 뒤에 괴 생명체의 동태를 살핀다. 총에 맞은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경찰은 그것을 발로 툭 건드리며 그것의 상태를 다시금 확인한다. 그는 괴 생명체에게 공격당한 동료 경찰 곁으로 다가가 그의 부상 정도를 살피고 나는 담배 하나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다. 잠시 멍하니 그것을 지켜본다. 금방이라도 다시 기이한 소리를 내며 촉수를 휘두를 것 같다. 담뱃갑을 열어보니 아직 한 개비가 더 남아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것의 팔딱거리던 촉수가 축 늘어져 있다. 다리도 움직임 없이 축 처져 있었고 나는 그것의 벌어진 껍데기 사이로 담배를 던진다. 역시 불이 잘 붙는다. 그것의 세포 하나하나가 찬찬히 타들어가는 게 느껴진다. 저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오겠습니다.
예, 뭐 그러시죠. 내 말에 황당한 표정을 짓는 경찰을 뒤로하고 터벅터벅 현관을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섬뜩한 느낌이 든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괴 생명체가 불타오르고 있다. 나는 내 뒤를 쪼르르 따라오는 귀여운 버디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화상 입은 오른쪽 팔이 욱신거린다. 내내 잊고 있던 허기가 밀려들며 자극적인 음식이 입에 당긴다. 복도로 걸어나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길을 터준다. 건물 밖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이내 방역복 차림의 구급대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버디를 안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경찰이 구급대원들과 함께 나에게 다가온다. 아까 집에 계셨던 분이죠. 신원조회 좀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권기범요. 간단히 신원조회를 마치고 구급대원의 안내가 이어진다. 미지의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격리를 해야 한단다. 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이웃 주민들은 물론 심지어 버디까지도 격리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격리실로 옮겨진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것에게 공격당한 경비 아저씨의 복부에서 작은 괴 생명체가 나왔다는 것이다. 수술 중에 그것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다는데 그 중에는 기절한 의료진도 있었다고 한다. 촉수의 공격으로 턱뼈가 날아간 경찰의 입에서는 기생충이 튀어나왔는데 괴 생명체의 변태전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천만다행으로 나와 버디에게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 검사 결과 권기범님은 정상입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 상황에서 자기 팔을 태워낼 생각을 하다니. 덕분에 기범님은 감염을 피했습니다. 살려고 하다 보니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감염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감염은 아닙니다. 복부를 관통당한 환자의 체내에서 나온 개체를 생포해서 분석한 결과 촉수에서 자신의 세포를 뿌리내리더군요. 그걸로 증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요. 만약 거기서 불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내 팔에서도 괴 생명체가 튀어나왔겠지.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무언가. 팔딱거리며 변기물로 내려간 녀석의 촉수. 그리고